네. 자, 여기는 0.5%가 됩니다. 0.5가 들어가고요. 확인을 누를게요. 자, 확인 눌러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표시를 누르면 안 돼요. 표시 누르면 안 되고 요약을 눌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약을 눌러야 됩니다. 자, 요약 눌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결과수를 어디에 나타난다라고 이제 나오죠. F14에 나타난다고 나와 있어요. 시나리오 요약과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볼까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요약 시트라고 되어 있죠. 자, 분석 작업 이 시트 바로 앞에. 자, 항상 선택되어 있는 시트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올 땐 관계없지만 뒤에 나온다 그러면 클릭 드래그로 이 시트를 옮겨줘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 나온다 할 때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의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하여도 오자, 즉 오타나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름 상자에 여러분들이 이름 입력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 누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름 정의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는 F16이라고 나왔을 거고요. 여기는 F14라고 나왔을 거예요. F14가 뭔지, F16이 뭔지 이름 정의를 하지 않았다면 뭔지 모르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분석 작업 2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요약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분석 작업 매크로 들어왔습니다. 매크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패턴을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면 점수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동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깥의 셀 아무 데나 클릭하고 나서 개발 도구로 가는데 이 개발 도구가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어제 못 들었거나 하신 분들은 어딘지 모르니까 알려줄게요. 자, 파일 누르고요. 밑에 옵션이란 게 있어요. 자, 들어오면 여기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랑 빠른 실행 도구음이 아니라 리본 사용자 지정이죠. 리본 사용자 지정에 보면 이 개발 도구가 없으신 분은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자, 얘를 체크하면 돼요. 자, 확인했습니다. 자, 개발 도구 보일 거예요. 자, 매크로 기록 먼저 선택할게요. 매크로 기록 클릭. 매크로 클릭하겠습니다. 이게 매크로예요. 작게 보이면 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선 이름을 정의하죠. 계산하는 여기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라. 이거 뭐냐면 여기 D13, 14, 15, D13, F13, D13, 23, F13 이 세 군데에 평균이 나오도록 하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도형은 이걸 쓰고요.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이 실행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매크로 이름을 평균으로 해라는 말은 계산하여 평균 매크로를 생성하시오라는 말만 나왔죠. 자, 이게 옛날 문제라 이래요. 요즘 문제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영역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라고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는 평균이라고 쓸게요. 자, 잠깐 설명을 하자면 대소문자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소문자 쓰면 소문자가 나오는 거고요. 컨트롤 C는 윈도우에서는 복사인데 매크로에 컨트롤 C를 집어넣으면 복사보다 매크로가 먼저 실행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크로가 윈도우의 기본 단축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를 써볼까요? Shift C를 누르면 자동으로 Shift도 들어갑니다.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새 통화문서, 현재 통화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화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확인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에버러지란 말 없죠. 평균이라고 돼 있고. 근데
요즘 문제에는 에버러지라는 함수가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안 나타났어요. 에버러지를 그냥 평균만 나오고 사용자가 알아서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문제는 매크로라고 말이 나와요. 자, 클릭했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는 자, A, V, 에버러지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대문자가 되면서 괄호가 열립니다. 함수는 대소문자의 관계는 없어요. 자, 기본급을 다 잡아주고 이때 F4 누르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F4 눌러서 절대값을 만들면 얘는 따라오질 않아요. 즉 계속해서 기본급의 평균만 나오는 거죠. E13과 F13 전부 다. 즉 얘가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 영역 또한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 참조인 형태, 즉 절대값이 들어가지 않은 형태로 그대로 두고 괄호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눌렀고요.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갔고 한 번 더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영역 잡힌 상태 아니라 맨 마지막 클릭할게요. 영역 잡힌 상태로 둬도 점수 획득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 없어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을 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체크라도 한번 해보죠. 클릭한 상태에 보면 어때요? 위치가 바뀌었죠? 클릭하고 다시 한번 위치 바뀌었죠? 자,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해야 되죠. 중요합니다. 자, 매크로 기록 중지 요겁니다. 전체 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글씨가 나오는데 작게 보게 되면 안 나오니까 전체를 넣고 기록 중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 기록 다시 하고요. 서식 매크로, 그러니까 여기다 서식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죠. A3에서 F3까지다. A3에서 F3까지는 여기고요. 셀 배경을 노랑으로 해라. 모든 서식은 홈에 있습니다. 페인트 통에 화살표 들어가서 노랑을 선택해 줄게요. 됐죠?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네, 노랑만 적용하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영역의 맨 마지막을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매크로를 만들었고요. 자, 도형에서 보면 H3과 H3부터 I4까지 이렇게 영역을 미리 잡아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도형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문제는 기본 도형 안 나와요. 기본 도형 하나는 나오는데 요 개발 도구에서 요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다 이거로 나온 거예요. 자, 삽입에서 도형 들어갑니다. 이건 아니고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이 있겠죠. 네, 도형. 여기에서 빗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게 빗면, 이건 X자고 이게 빗면이네요. 우리 빗면이죠. 자, 이거 선택하고 빗면 다시 한번 확인. 사각형 빗면. 자, 그냥 클릭 들어가면 안 되고요. 뭘 눌러요? Alt죠. Alt 누른 상태에서 요 비슷한 근처, 모서리 비슷한 근처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알아서 정확한 모서리를 맞춰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도형을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게 해라. 자, 글씨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나요?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고, 자, 그러면 평균이라고 입력하세요. 가능하면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웃는 얼굴은 H6에서 I7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 웃는 얼굴 위치 확인하고요. 자, 클릭.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도 글씨를 쓰게 되나요? 생성하는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자, 여기 잘 보세요. H3I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얘는 어떻죠? 웃는 얼굴을 동일 시트 영역에 생성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게 한다. 즉 이름을 쓰란 소리예요? 안 쓰란 소리예요? 안 쓰란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제 셀에서는 매크로 지정을 할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필기 문제에서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스프레드시트에서. 자, 도형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셀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매크로 지정 없어요. 자, 이건 아까 뭐였죠? Shift F10. 마우스 오른쪽 클릭. Shift F10. 이런 것도 적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평균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을 누릅니다. 평균 선택하고 확인. 웃는 얼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 그다음에 서식 선택하고 확인.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평균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 음영 들어갔던 거 홈에 가서 채우기 없음을 만든 다음에 클릭해보죠. 평균 클릭하면 평균 나오고요. 클릭하면 음영 들어갔죠? 이렇게 아무 셀이나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했을 때 바로 아무 셀이나 선택했을 때 클릭하면 바로 답이 들어가는 형태가 돼야 이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차트 하겠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출력 형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좀 우선 볼게요. 뭐 내용상에 옛날 문제 형식이라 요즘 문제 형식이 아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 월별로 수량과 수익 금액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칠해. 자, 수량과 수익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범예가 되는 겁니다. 범예. 이게 범예예요.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이 항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량과 컨트롤 눌러서 수량과 수익 금액이 이렇게 잡혀야 돼요. 처음에는 컨트롤 누르지 말고 수입 월을 다 잡고 이게 항목이니까요. 컨트롤 눌러서 여기 해당하는 범례 수량과 수익 금액을 클릭 드래그로 잡아주면 됩니다. 하나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상태에서 얘를 수량을 클릭하고 다시 클릭 드래그 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자, 차트 들어가면 이거 안 나와요. 차트 들어가서 얘가 묵은 세로막대로 되어 있나요? 네, 여기 묶은 세로막대예요, 기본이. 자, 그래서 묶은 세로막대 딱 클릭했더니 어때요?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죠? 한 번 클릭한 데를 또 클릭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드래그, 바로 클릭 드래그, 바로 클릭 드래그. 다시 한번 클릭하는 순간 다시 영역 잡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삽입해서 묶은 세로막대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자, 얘를 차트 동일 시트 A12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부분이에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A12에 딱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E24 여기입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E24에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위치에 갖다 놓으라고 돼 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했고요. 차트 제목은 그리크가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글꼴 먼저 할게요. 차트 제목 선택하고 불림에 글자 크기 16 영문을 지나서 한글 나올 겁니다. 불림에 글자 크기 16 그리고 글꼴 스타일 기울임 글꼴이네요. 기울임 글꼴. 자, 이제 여기다가 내용을 쓰겠습니다.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및 수입 변화이라고 써줬습니다. 절대 이 안쪽을 클릭 드래그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의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래요. 수익 금액이 요 빨간색 막대죠? 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서 수익 금액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풍선 노멀 나왔죠? 클릭하고 보조축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자, 확인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조축을 지정했습니다. 3번까지 끝났고요. 4번 볼게요.
수량은 요 막대입니다. 4월에만 4월 클릭 한 번 더 4월을 클릭해야 이 4월만 나타나죠. 데이터 레이블을 집어넣으래요. 데이터 레이블 집어넣을게요. 클릭 다시 한번 클릭. 자,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차트 도구에 보게 되면 차트 잠시만요. 예. 이게 차트 도구인데 얘를 좀 밑으로 좀 내릴게요. 이렇게 내려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차트 도구에 보면은 디자인이 있고 서식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디자인에서 한다고 했었죠.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 들어가서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어디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갔더니 가운데에 나왔죠. 자,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을 정가운데 여기입니다. 가운데를 선택하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동일하게 가운데 나타난 거 보이죠? 자,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이 있습니다. 표시되고 가운데 글꼴은 붉게 지정하래요. 자, 이 35,000을 글씨를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자, 홈에 가서 굵게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동일 시트에 잘 위치시켰고요.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한 후 됐죠?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 강조 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범례만 딱 선택을 합니다. 그죠? 홈에 가서 홈에 가서 스타일을 적용해야 될 거예요. 자, 이 셀 스타일, 셀 스타일이 아니라 보죠. 미세 효과,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 강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차트에는 자, 서식이 있어요. 여기 서식.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서식에서 셀 문제가 뭐였죠? 도형 스타일의 미세 효과 강조 5요. 미세 효과 강조 5라. 선택하고 홈에서 지금 표 서식이나 셀 서식을 나타낼 수 없어서 여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도형 채우기에 여기 볼게요. 여기 도형 스타일이 화살표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색 채우기 미세 효과 강조 미세 효과 강조 5번. 강조라고 돼 있으니까 보통 효과, 미세 효과, 강조 5번. 바다색. 자, 이게 들어가겠네요. 미세 효과 강조 5. 바다색이란 말은 빠졌네요. 옛날 거라 그래요. 문제 자체가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미세 효과 뭐 바다색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왔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함수 들어가도록 하죠. 계산식. 첫 번째 계산식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공간도 없고요.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뭐 배치가 자체가 안 되네요. 자, 우선은 가정용 나타내겠습니다. 표 1에서 구분 B3에서부터 B11이 가정용인 전기요금의 평균을 C14셀 이렇게 해서 옮기면 좀 나아질래나요? 자, 보겠습니다.
전기 요금의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00의 단위까지 해라. 이건 뭐 메모장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자릿수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라운드라는 함수가 들어가는데 라운드라는 함수는 숫자 5부터는 반올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 라운드라는 함수 뒤에 맨 앞에는 항상 는이 붙겠죠. 자, 괄호 열고요. 여기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 계산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숫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릿수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인수가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자릿수를 얘기하는데 이 자릿수에 들어갈 내용이 만약에 2면 2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0.01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와요. 1이면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0이면요. 1의 자리 정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이때 10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10의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에서 쓸 거예요. 100의 자리가 나옵니다. 100의 자리가 나옵니다. 3이면 1000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클릭했고요. 알맞은 거 쓰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는 하고 D 에버러지를 쓸 거예요. 자, D 에버러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는 거 잊지 마세요.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합니다. 왜 D 에버러지라고 됐냐면 왼쪽에 보면 참조 영역이 나와 있죠. 여기에. 그렇죠? 참조 영역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참조 영역을 가지고서 조건으로 쓰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D 에버러지 에버러지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나오면 이건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무조건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데이터까지 다 잡습니다. 무조건이에요. 필드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까지 다 잡아주면 됩니다. 자, 콤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필드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뭘 구하는 거죠? 전기 요금의 평균은 그랬죠. 전기 요금의 평균. 그러니까 요 위에 코드 번호, 구분, 사용량, 전기 요금이 다 필드 제목들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 요금이니까 필드 제목, 전기 요금을 선택합니다. 필드. 이해됐죠? 콤마. 자, 조건은요.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잡은 게 데이터베이스였죠. 두 번째, 필드 제목 선택했죠. 세 번째,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찾는 거예요? 가정용이죠. 근데 구분이 가정용을 잡으려고 했더니 영업용이 붙어 있어요. 바로 밑에. 그래서 여기다가 안 하고 밑에 따로 해놓은 겁니다. 이 구분 또한 필드 제목이에요.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가정용을 잡았다. 즉 무조건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다 필드 제목을 이렇든 저렇든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걸어 닫습니다. 입력 단추 눌러주고요. 어떤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맨 앞에다가 라운드 함수 쓸 겁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전기요금의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라 그랬죠. 그러면 라운드도 종류가 있는데 라운드 다운과 라운드 업이 있어요. 라운드 다운은 반올림이 돼도 되지 않게 해라. 반올림을 시키지 마라. 라운드 업은요. 반올림이 안 되는 1, 2, 3, 4도 반올림을 시켜라. 그 얘기가 됩니다. 지금은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이 되겠죠. 자, 맨 뒤에 넘버 숫자가 잘 들어갔고요. 자, 여기 자릿수예요. 자릿수. 자, 클릭하고 콤마. 자릿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0이 3개죠. 0이 3개면 3이 아니라 3을 쓰면 어떻게 돼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3을 써야죠. 0이 3개면 마이너스 3, 0이 2개면 마이너스 2, 0이 하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닫고 입력 단추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4,5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라운드를 하지 않았을 때 아까 나왔던 숫자가 뭐였죠? 자, 14,500 145,933이에요. 그러면 900은 당연히 반올림이 되는 숫자잖아요. 그래도 반올림이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라운드 다운이니까요. 이해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 표2에서 각 월별 판매량이 월별 목표량 이상일 경우 보너스 나머지는 공란으로 보상 영역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 판매량이 월별 목표량 이상인 경우 자, if 함수 들어갈게요. 수식 입력줄에 는 if 말 그대로 할게요. 월별 다 월별입니다. 판매량 월별 판매량 1월 1월 2월 2월 여기 보면요. 월별 판매량이 H3에서 H11까지 그 H에 대해서 나와 있죠. 월별 판매량 얘가 월별 판매량 어, 이상일 경우 자 이렇게 따지면 되겠네요. 엔드 함수 들어갔죠. 엔드 함수가 왜 들어갔을까요? 1월과 2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엔드 함수를 집어넣고 엔드 함수 집어넣고 자, 두 가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월별 판매량이 월별 목표량 이상일 때 이상은 크거나 같다죠? 월별 목표량 이상일 때 첫 번째 콤마 2월에 월별 판매량이 크거나 같다 월별 목표량 이상일 때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한다면 이 되는 거죠. 1월의 판매량이 1월의 목표량 이상이고 2월의 판매량이 2월의 목표량 이상일 때. 그 얘기죠. 판매량이 목표량 이상. 2월도 2월 판매량이 2월 목표량 이상. 그럴 경우에 바로 닫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 콤마 두 번째 조건 됐고요. 자 이제 테스트가 끝났어요. 콤마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보너스라고 쓰래요. 글자는 함수에 쓸 수 없어요. 어떻게 써요? 큰 따옴표로 묶어서는 쓸 수 있죠. 보너스. 자, 이게 참값입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참값. true값, false값, 거짓값은 콤마 어떻게 해라? 공란으로 해라. 공란은 큰 따옴표 두 개. 자 이러고서 바로 닫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입력 단추 누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답이 안 나온 건 이거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채우기 눌러 내리죠. 그러면 확인해 보죠. 자, 판매량이 목표량보다 더 많죠? 목표량보다 판매량이 더 많죠? 다시 한번요. 목표량보다 판매량이 더 많죠? 목표량보다 판매량이 더 많아요. 보너스 줘도 돼요. 자, 얘는 목표량보다 판매량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는 목표량보다 판매량이 적죠? 이건 보너스가 아닌 거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것이 엔드 연산자니까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해봤습니다. 자, 3번 뭐죠? 자, 위에 스냅 기능이에요. 스냅. 자, 4번, 3번이 여기 있네요. 글씨를 좀 작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죠. 자, 판매 금액을 구할 건데요. 판매 금액을 구할 건데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요. 이 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클릭했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는 했습니다. 됐죠?
자,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라고 돼 있어요. 판매량 선택 곱하기는 별입니다. 판매가 선택 그 다음에 곱하기는 별 괄호 열고 1 빼기 1 빼기 할인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할인율을 밑에 봤더니 할인율은 판매가를 보고 할인율을 찾네요. 그죠? 근데 할인율이 수평으로 돼 있죠. 수평으로 돼 있으면 H루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루곱이라고 쓸 거예요. 만약에 수직으로 되어 있다면 V루곱이 되는 거고요. H루곱 했고요. 자, 밑에 보면 뭘 보고 찾죠? 판매가를 보고 할인율을 찾죠? 그럼 판매가를 선택합니다. 룩업. 첫 번째 쫓아놓은 룩업은 뭐냐? 판매가를 보고 찾아야 됩니다. 판매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판매가가 들어있는 밑에 부분이 어디죠? 여기죠. 필드 제목 잡으면 안 돼요. 필드 제목을 잡아야 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외에는 없습니다. 판매가서부터 할인율까지 잡았는데 나중에 이거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릴 거죠. 얘는 하나하나 내려가야 되지만 이 밑에 있는 이 영역은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4 한번 누르면 되겠죠. 절대값 화시켜줬습니다. 자, 그 중에 콤마. 그러면 이 테이블 어레이 중에서 로우는 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COL은 컬럼, 열을 얘기하는 거고 ROW, 로우는 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번째 행에 있느냐? 이 영역 중에서 할인율은 몇 번째 행에 있어요? 판매가가 첫 번째 행이고 할인율이 두 번째 행이죠. 두 번째에 있다라고 해서 2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엔요. 유사하냐 정확하냐인데 자 보세요. 65만. 여기 65만 있나요? 없죠. 88만 없죠. 즉 이렇게 값이 정확하지 않고 유사할 경우에 유사일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괄호 닫습니다. 입력단추 누르면 돼요. 자, 우선은 수정할 부분이 발견됐대요. 이해 한번 눌러볼게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자, 이건 뭐냐면 H룩업으로 우리가 구한 것이 H룩업의 괄호 열렸죠. 그리고 괄호가 닫혔는데 마지막 괄호는 무슨 괄호라고 했어요? 검정색 괄호. 이 괄호가 뭐예요? 요 괄호예요, 요 괄호. 여러분들이 직접 인위적으로 써준 요 괄호. 1 앞에 있는 요 괄호와 요 괄호는 여러분들 직접 써준 거잖아요. 그렇죠? 함수에 의한 괄호가 아니라 마지막 괄호가 빠졌다. 근데 컴퓨터가 어떻게 했어요? 알아서 붙여줬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혹시 체크해 보세요. 맨 마지막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했을 때 얘 위치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으면 ESC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추주함수를 했었는데요. 이 랭크 쓰면 안 됩니다. 요즘은 랭크 EQ를 써야 돼요. 랭크 EQ.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자, 먼저 추주는 나중에 할게요. 랭크 먼저 할게요. 랭크 EQ로 들어갑니다. 점수를 이용하래요. 점수를 이용해서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답만 축축축 써나가면 돼요. 첫 번째 요 랭크로 나오는 게 1, 2, 3, 4 순위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숫자에 의해서 추주함수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나머지는 공란 이걸 써주라 이겁니다. 자, 먼저 점수, 백순용의 점수 넣어. 콤마.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있으면 얘가 움직여요. 움직이면 안 되고 범위 값을 잡을 때는 적십자 모양일 때 하얀색 십자가 모양인 상태입니다. 이게 영역을 잡을 때 아이콘 모양이에요. 클릭 드래그로 다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얘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F4 눌러야죠. 자, 그 다음에 콤마. 가장 큰 게 1등이죠. 순위는 점수가 높은 사람이 1위다 그랬으니까 0 하면 됩니다. 0이 내림차 순이에요. 자, 바로 닫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눌러서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가장 큰 점수가 98점이니까 얘가 1등이네요. 그렇죠?
자, 확인됐고요. 요 앞에 랭크 앞에 클릭을 해서 추주 함수 집어넣을게요. CHOOSE 더블 클릭. 자, 인덱스 넘버가 바로 이 랭크로 구한 값이 인덱스 넘버예요. 이제 이 뒤에다가 콤마 하면 자, 볼륨 1, 즉 앞에 랭크가 1이 나왔으면 1에 대한 답을 써라 이겁니다. 대상은 글자니까 큰 따옴표에서 대상 큰 따옴표 콤마 두 번째에 답을 써라. 2위는 2가 나왔을 때 답을 써라 이겁니다. 금상 콤마 항상 지키세요. 글자인 금상 대상 앞과 뒤에는 큰 따옴표가 다 들어가고 인수와 인수 사이에는 쉼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큰 따옴표하고 은상 따옴표 콤마 4위는 동상 큰 따옴표 콤마 나머지는 공란 큰 따옴표 두 개 총 몇 개 있어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공란 그럼 5개죠. 얘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머지 3개는 이 상태로 괄호 닫아버리고 맨 마지막 괄호가 바로는 검정색 괄호입니다. 입력한 다음에 치유 겐도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3개는 무조건 오류값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큰 따옴표를 3번을 더 해줘야 됩니다. 콤마 큰 따옴표 2개, 콤마 큰 따옴표 2개, 마지막 콤마 큰 따옴표 2개에서 총 8개가 나올 수 있게 해주고 나서 8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8이라고 써있잖아요. 자, 입력 단추 누르고 채우 겐도를 내리면 오류값은 사라질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죠. 표 5에서 직급이 대리인 사원의 급여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우선 평균을 구하는 개념을 먼저 알아보죠. 평균은 에버러지 if 쓰면 돼요. 그만 에버러지 if 쓰면 그만인데 에버러지 if라는 함수가 없네요. 있는 것만 써야 돼요. 딴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sum if로 구하고 걔를 count if로 나눠줄 겁니다. 그럼 평균 나오거든요. 거기다 round up 올림에서 만 단위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는 형태를 만들 겁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먼저 라운드 업은 나중에 할게요. 우선 sum if 먼저 하겠습니다. sum if라는 소리는 조건이 하나뿐이 없죠. 왜요? 직급이 대리인 그랬으니까. 그렇죠? 직급이 대리만 찾는 겁니다. 여기서 사원이라고 했다고 해서 사원도 구하는 거 아니냐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원이에요. 회사 사람이에요. 그중에 직급이 대리라는 거죠. 대리. 그리고 사원은 그냥 일반 사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직급이 없는 사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급은 그냥 사원은 일반 사원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대리, 과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개념을 잘 잡아야죠. 자,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조건의 영역을 잡습니다. 우리는 뭐 구하는 거죠? 대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급을 다 잡습니다. 이 필드 제목 왜 안 잡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일 때만 필드 제목을 잡는 겁니다. 나머지는 데이터만 잡는 거예요. 콤마. 그런 다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2% 끝나는 함수는 어떻게 해라? 두 번째 인수를 큰 따옴표로 묶어라. 기억나요? 뭐가 문제죠? 갑자기 마우스가 먹통이 됐어요. 클릭이 안 돼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런가요? 예, 지금 뭐 시간도 다 됐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